오늘은 엑셀 강좌 5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4강에서 완성하지 못한 성적 일람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함수를 삽입합니다. 인원수를 체크하는 것은 세야 되니까 일단 카운트란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를 세는 게 아니라 시험 본 사람만을 세게 됩니다. 자, 이때 요 빈칸 결시자는 빼야 되니까, 자, 요때 필요한 것이 카운트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카운트 A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네. 자, 요것도 밸류 1은 구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몇 명이냐. 자, 그러고 보니까 밸류 2는 또 뭔가요? 그럼 밸류 2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자, 추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줄 말고 다른 줄에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카운트, 즉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추가되면 또 추가될 수 있고요. 자, 일단 여기를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맞죠? 과목 평균은 지난 시간에도 해봤으니까 간단히 해결되죠. 눌러서 에버리지입니다. 자, 여기 있고요.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입니다. 자, 확인. 자, 다음에는 최고점. 자, 최고점은 0으로 최고, 맥스죠, 맥스, 맥시멈. 자, 그래서 찾아서 맥스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것도 어느 구간에서, 즉 이 구간이죠. 구간에서 최고점, 또 최하점. 자, 최하점은 미니멈, 그래서 민. 자, 여기도 확인 누르고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인. 그러면 이제 한 줄에 대한 통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했던 대로 나머지는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일단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붙이게 할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값 수식입니다. 자, 수식만 복사하면 되니까 수식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복사가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석차. 자, 석차를 구하겠습니다. 석차를 구하는 함수는 석차, 등수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세계 랭킹 몇 위, 즉 랭킹, 랭크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랭크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런데 랭크 함수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넘버, 첫 번째 넘버는 이 점수, 총점을 가지고 몇 등이냐 따지는 겁니다. 1번에 대한 것은 이거고요. 2번에 대한 것은 이거 변동이 되겠죠. 이거는. 자, 두 번째 REF, 레퍼런스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자, 몇 등이냐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5단은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0을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내림차순입니다.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넣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0을 넣겠습니다. 확인.
자, 1등 맞죠? 자, 여기도 복사한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에다가 수식만 붙이게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자, 3등이 둘이고 5등이 둘이고 2등이 둘이고 1등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일 때 H4부터 H13까지 다시 말하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런데 두 번째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H5부터 H14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구간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사를 해주면 붙이기를 할 때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열 복사를 할 때는 열 쪽으로, 행 복사를 할 때는 행 쪽으로. 자, 그런데 실제는 이 구간이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1번이든 10번이든 1번에서부터 10번까지의 구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번지를 지정할 때 절대 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딜리트. 자, 다시 가서요. 랭크. 자, 넘버는 이건 내려갈수록 변동되는 게 상관없죠. 나머지는 이제 구간입니다. 구간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아까처럼 나오니까 자, F4 키를 누릅니다. 우선 여기다 갖다 대고요. 자, 그랬더니 달러가 두 군데 붙었습니다. 지금 변동이 안 되는 것은 이쪽 부분. 물론 이쪽도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죠. 자, 일단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자, 숫자에만 붙여보겠습니다. 자, 숫자에 붙였고요. 뒤에 것도 숫자에만. 자, 그 다음에 0 확인. 자,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네,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보면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변동이 안 됐죠. 자, 이렇게 변동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번지를 붙일 때 상대 번지냐 절대 번지냐 이거를 명확히 해야만 제대로 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평균, 그 반의 전체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평균과 이쪽 평균의 합친 부분, 여기다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뭘 가지고 전체 평균을 구할 거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체를 더해서 평균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함수 쓰면 되겠죠. 자, 확인. 자, 이때 약간 줄만 했는데 이렇게 좌우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평균이 나오겠죠. 예,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제목을 써야 되겠네요. 됐고요. 자, 일람표 원본을 가보니까 예,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자, 일단 과목에 대한 색깔을 넣어보고요. 요겁니다. 배경색.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적 일람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석차를 구할 때 절대 번지를 써야 한다는 것. 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적 일람표가 완성이 됐는데 이 만들어진 것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디스켓, 이게 저장입니다. 또 파일을 눌러서 여기 가서도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저장, 요거는 먼저 불러드린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의 저장은 먼저 거에 관계없이 내가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다시 수정된 것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니까 원본과 수정된 부분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른 이름의 저장. 자, 어디에 넣을 거냐? 자, 찾아보기. 자, 바탕화면에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파일 형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97-2003 옛날 문서입니다. 확장명도 S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쓰는 것들은 통합 문서를 씁니다. 자, 그래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네, 지금 여기에 저장된 성적 일람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